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날씨만큼이나 우리 마음도 좀 착잡한 것 같습니다. 최근 우리 국내 여러 가지 정세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참 마음이 몹시 아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부터 4주간은 식민사관에 대한 강의가 연속적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제가 들어오실 때 나눠드린 자료 중에 일제강점기 민족정신 말살정책 증거자료라 그래가지고 제가 한 장을 따로 끼워 넣어드린 게 있습니다. 오늘 식민사관 강의를 시리즈 강의를 오늘 좀 시작을 하면서 이 내용을 한번 읽고 시작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자료를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일제는 3.1운동 전까지는 무단 통치를 했지만은 3.1운동 이후에는 문화 통치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조선총독부에서 1922년에 고등경찰에 지시한 내선일체 정책 내용입니다. 그걸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선인들이 자신의 역사와 전통을 알지 못하게 하라. 그러므로 조선민족의 문화를 상실하게 하라. 그들의 조상과 선인들의 무능과 악행을 들춰내되 그것을 과장하여 조선인 후손들에게 가르쳐라. 조선인 청소년들이 그들의 부모, 조상들을 멸시하는 감정을 일으키게 하여 그것이 기풍이 되게 하라. 그렇게 함으로써 조선인 청소년들이 자국의 모든 인물과 사적에 대하여 부정적인 지식을 갖게 하고 반드시 실망과 허무감에 빠지게 하라. 그럴 때 일본의 사적, 일본의 문화, 일본의 위대한 인물들을 소개하면 동화의 효과가 지대할 것이다. 이것이 제국 일본이 조선을 반일본인으로 만드는 요결인 것이다. 이게 조선 총독부 고등경찰 요사에서 발표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본이 패망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총독인 아베 노부유키가 지금 아베 총리 외교부가 됩니다. 1945년 9월 12일 날 한국을 떠나면서 한 마지막 연설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앞에 읽어드린 것을 상기하시면서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본은 졌다. 그러나 조선이 승리한 것은 아니다. 장담하건대 조선이 제정신을 차리고 찬란하고 위대했던 옛 조선의 영광을 되찾으려면 100년이라는 세월이 훨씬 더 걸릴 것이다. 우리 일본이 조선 국민에게 총과 대포보다 무서운 식민사관을 심어놓았다. 결국 조선인은 서로 이간질하며 노예적 삶을 살 것이다. 보라, 실로 조선은 위대했고 찬란했지만 현재의 조선은 결국 일본의 식민교육의 노예로 전락했다. 그리고 아베 노부유키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예, 이상으로 다시 한번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보시고 마음을 다져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토론에 참석해 주신 귀하신 내빈 몇 분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고령의 이 자리를 찾아주신 우리 이무철 애국지사님을 소개합니다. 이무철 애국지사님, 예, 박수 한번 주십시오. 97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바른역사 아카데미 강좌를 거의 안 빠지고 나오십니다. 예. 또 모처럼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종찬 바른역사 아카데미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미래로 가는 바른역사협의회 상임 대표를 맡고 계시는 전 행자부 장관 허성관 장관님이 나오셨습니다. 손병희 선생님 기념사업회 손윤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 김병기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예, 다른 분도 소개 올려야 됩니다만은, 간략하게 그냥 소개를 마치고요. 모처럼 우리 이종찬 바른역사 아카데미 원장님이 나오셨는데 인사 말씀 간단하게 듣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씨가 몹시 추워졌죠.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자면은 제가 옛날에 해삼이라고 그러죠. 연해주 브라지오스토크하고 하바로스크 거기를 좀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아주 뜻있는 여행이었습니다. 이제 광복회가 마련해서 이런 독립운동 사적지를 한번 탐방하자 하는 뜻에서 다녀왔는데, 저는 그 지역을 처음 갔습니다. 우리 이덕일 선생은 참 오래 여러 번 가셨는데, 처음 갔는데 참 감회가 깊었습니다. 한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갔더니 충청북도 진천 분인데, 문학하셨던 분입니다. 물론 일제시대에 카프 문학이라고 그래갖고 사회주의적 소설을 많이 쓰신 분이죠. 그런데 일본의 핍박이 심해서 1928년에 28년에 말하자면 그 당시 소련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자기가 망명하면은 자기가 사회주의를 신봉했던 그런 사회가 거기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뜻밖의 상당한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도 거기서 그 소설도 쓰고 지냈는데 1937년에 스탈린이 그 지역에 있는 말하자면 우리 동포들을 한 20만 명을 전부 중앙아시아로 쫓아버렸어요. 근데 그 쫓아보내기 전에 이런 대규모 사람을 이동을 시킬 때는 틀림없이 저항하는 세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항하는 만한 사람들, 글 쓰는 사람, 이런 신문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 하여튼 그런 사람들만 골라서 2,500명을 죽였어요. 근데 그 조명이라는 작가가 거기에 걸려들었어요. 자기는 사회주의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갔는데 뜻밖에도 거기서 스파이로 몰려서 그래가지고 총살을 시켜버렸어요. 2,500명을 총살시키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중앙아시아로 쫓아보냈단 말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가 있어도 제 나라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이게 남의 나라에게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꼴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나라 없어가지고 관세 받는 민족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나라를 찾고 이제 제대로 지금 가야 될 텐데 정신적으로는 지금 황폐화되고 있어요. 황폐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요새 벌어지는 일 보세요. 이게 어디 정상적인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정상적이지 않은 일이 왜 생겼습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것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혼이 빠져서 그래요. 그 기본적인 혼은 어디서 오느냐? 저는 역사에서 온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이런 얘기가 제 얘기가 아니라 단지 신채호 선생이 얘기를 했어요.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아주 적절한 얘기예요. 이렇게 황폐화가 된 이유가 뭐냐? 역사를 우리가 자꾸 잊어가고 있고 올바른 역사를 정립하지 않고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진 그 굴레 속에서 아직도 헤어나질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혼란이 계속 연속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덕일 선생, 제가 우리나라의 역사학자를 여러 봤습니다. 참 수십 명을 그런데 전부 병들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그래도 맑은 물 한 줄기가 있어서 우리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맑은 물 한 줄기, 이것을 지금까지 견지하고자 온 분이 저는 이덕일 선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덕일 선생께서 우리가 이렇게 황폐화된 이유를, 왜 이렇게 황폐화가 됐느냐 하는 이유를 우리에게 역사를 걸어서 아마 설명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우리 이덕일 선생을 우리 열렬히 이제 박수로 맞이합시다. 감사합니다. 일제강점기 때는 총독부에서 만든 역사관으로 학교에서 가르칠 수밖에 없었지만 해방 이후에는 우리가 어떤 역사를 가르쳤어야 됐느냐 하는 이야기죠. 지금 우리가 친일청산 문제를 많이 이야기하지만 친일청산이 딴 부분은 법조계도 강했고 다 강했는데 딴 부분은 조금씩 희석화됐는데 아주 강고하게 아주 그대로 조선총독부에서 한 그대로 남아있는 분야가 바로 이 분야예요. 그런데 조선총독부 사관은 크게 이제 두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 조선총독부에서 만든 식민사관은 다 한국 고대사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고대사는 순수한 고대사가 아닙니다. 지금도 중국이 동북공정에서 고대사 주로 하고 있죠. 왜냐? 한국 고대사는 고대사가 아니냐면 바로 영토 문제, 현재의 영토 문제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순수 고대사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도 뭐냐면 예를 들어서 독립운동사 하는 분들에게 고대사 연구해야 된다 그러면 자기 전공이 아니라 그래요. 그러면 제가 조선총독부에서 만든 고대사가 어떻게 순수 고대사입니까? 조선총독부에서 만든 고대사는 근현대사죠, 현대사죠. 그런데 우리는 이걸 따로따로 사고를 합니다. 분절적으로. 왜 따로따로 사고하느냐? 같이 공자 말씀대로 이리관지 해가지고 고대사를 보는 시각이나 현대사를 보는 시각이나 같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따로따로 봐요. 따로따로 왜 보냐면 그래야 두 개의 잣대를 가지고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누구나 다 총론으로는 식민사관 다 비판해요. 총론에 자가 하나 있습니다. 식민사 비판하는 자가 있고. 그런데 강론에 들어가 보면 다 식민사관이에요. 그러면 강론 가지고 비판하면 나는 식민사관 총론으로 비판했다. 이걸 갖다 방어막으로 쓰는 거죠. 그런데 이 조선총독부 사관은 크게 봐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아까 한사군은 한반도에 있었다는 한사군 한반도설. 그리고 이 구조는 뭐냐면 한사군은 모두 한반도 내에 있었고 낙랑군은 평양 일대에 있었고 낙랑군 조선현은 대동강 남쪽에 있었다. 이게 이제 일제식민사관의 두 축 중에 하나인 한사군 한반도설이고 또 하나는 임나일본부설인데 가야가 임나라는 거예요. 지금 가야를 임나라고 공공연히 주장합니다. 지금 한국 학자들이. 이 식민사관이 70년 이상 계속 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는 버젓이 가야를 임나라고 주장하면서 심지어 전라도까지 임나가 지배했다라고 그렇게 지금 써놓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나라 돈 대줍니다. 일본 구급파도 돈 대주고. 그런데 가야가 임나면은 삼국사기에 보면은 이 금관가야는 532년에 망했고 대가야는 562년에 망했죠. 그
그 이후로는 삼국사기에는 가야가 안 나와요. 가야가 임나면은 똑같이 일본 허기에도 562년엔 안 나와야죠. 일본 허기에는 100년 이후에도 나와요. 그 100년 이후에도. 근데 이 사람들 역사학은 그러니까 역사학이 아니에요. 뭘 주장하면 사료를 갖다 제시하면 그 사료에 설명해야 되는데 그냥 설명 안 하고 그냥 우기는 겁니다. 가야를 임나라고 우기기 시작한 게 일본군 참모본부예요. 광개토 대왕비를 변조했다는 그 의심을 사는 일본군 참모본부가 메이지 시대 때 가야를 임나라고 주장하는데 일본군 참모본부가 총 쏘는 거나 연습하면 되지 느닷없이 왜 역사 연구합니까? 그 역사 연구한 핵심이 가야는 임나다. 결론은 뭡니까? 그래서 한국을 지배하는 것은 점령하는 것은 우리가 침략이 아니라 우리 옛 강토를 되찾는 거다. 이따위 논리로 임나일본보서를 주장했는데 이게 아직까지도 한국 역사학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한사군이 어디 있었느냐? 한사군의 중심인 낙랑군이 어디 있었냐? 이걸 찾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본군 참모본부가 뭐라고 주장했느냐? 안 중요하죠? 도쿄대, 교토대 교수가 뭐라고 주장했나? 전혀 안 중요해요. 한국 같은 상황에서는 서울대, 연고대, 서강대 교수가 뭐라고 했나? 이것도 전혀 안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한사군이 실제로 있었다는 그 당시에 중국은 역사서를 계속 펴냈잖아요. 그 중국 역사서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 위치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래서 보면은 중국 역사서에 한사군에 관해서 나오죠. 특히 낙랑군에 대해서. 한서 설전열전에 보면 안사고가 말하길 낙랑은 유주, 북경에 속해 있다. 유주도 낙랑군 이런 뜻인데 그럼 상급 행정기관은 북경에 있고 하급 행정기관은 어디 평양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경기도가 요 정도 있는데도 그게 너무 크다 그래서 경기 남도, 북도 나눠야 된다고 주장하죠. 그런데 한 도가 북경에서부터 평양까지 걸쳐져 있으면은 공문단장 전달하는데 법이 서너 번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바로 우리 독립운동 하셨던 선조들이 중국사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다라는 말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후한서 광무제봉기에 보면 낙랑군은 옛 조선국이다. 요동에 있다. 고 조선국이야. 제요동, 요동에 있다. 여기도 귀지제요동, 그 땅은 요동에 있다. 낙랑군은 요동에 있다는 겁니다. 그 언제부터 평양이 요동이 됐어요? 평양이 요동이면은 최영장군이나 정도전이나 다 뭐가 됩니까? 약간 정신 이상한 사람들이 되는 거죠? 왜 평양이 요동인데 요동 수복하겠다고 왜 압록강을 건너냐고요? 이런 이야기는 안 해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낙랑군에 대해서 가장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이 사기 하본기 그 주석에 나오는 태강지리지인데요. 여기에 뭐냐면 낙랑군 수성현에는 갈석단이 있고 만리장성의 기점이다. 그러니까 낙랑군에는 수성현이란 성이 있는데 거기엔 또 갈석단이란 산이 있고 거기에서 만리장성이 시작된다. 요 세 가지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요 세 가지 정보를 만족시키는 지역을 찾으면 거기가 낙랑군이 되고 그 주변이 한사군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길 갖다가 일본인들이 뭐라고 주장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이나바 유아기치라는 조선총독부 조선사편수의 간사로 있던 인물인데 이 인물이 뭐라고 썼냐면 낙랑군 수성현, 지금 우리가 방금 읽어본 게 낙랑군에는 수성현이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갈석단이 있고 만리장성이 시작된다 그랬죠? 거기가 어디냐면 낙랑군 수성현과 진나라 만리장성 동쪽 끝이 조선 황해도 수안의 경계에서 시작하는 것은 한서 지리지에 의하여 의심할 것이 없다. 낙랑군 수성현이 황해도 수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한서 지리지에 의하여 의심할 것이 없다. 우리 문상재 박사 중국어 한문 대단히 잘하시는데 저도 조금 하니까 한서 지리지 다 뒤져봤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도 안 나와요. 한서 지리지에는 황해도는커녕 한반도에 대한 기술이 빵입니다. 제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거짓말을 써놨냐.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쯤에 한서라는 역사책을 누가 갖고 있겠어요? 자기네들만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말 맘대로 쓰는 게 한서 지리주의에 의하여 의심할 것이 없다. 이 식민사학자들이 의심할 것이 없다. 재언을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쓰면은, 아, 이건 아무런 근거가 없구나. 거짓말이구나 하면은 99%가 아니라 100% 확률로 맞아요. 의심할 것이 없다. 전혀 안 나옵니다. 그럼 여기 우리가 만리장성이 한번 보세요. 이게 황해도 수안까지 이 장성이 왔겠어요? 이 장성을 누가 지킵니까, 그러면? 이게 북경에서부터 황해도 수안까지 이 만리장성 한번 짜놓고 지키려면 사람이 몇 명 있어야 돼요. 지금 중국 군대 다 와도 이거 지키기 힘들어요. 그런데 이 말 같지도 않은 얘기가 지금도 그대로 통용되는 게 이병도 씨가 낙랑군 수성현 자세하지 아니하나 지금 황해도 북단에 있는 수안에 비정하고 싶다. 이 사람들 용어는 역사학 용어가 아니에요. 비정하고 싶다. 그럼 여기에 맞서려면 난 비정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아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이병도 씨가 나는 비정하고 싶다. 이러면서 이게 그대로 내려오는 게 지금까지. 이 근거라고 살펴보면 다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어거지로 갔다가 황해도 수안에 있는 걸 갖다 어거지로 갔다가 다 이제 뜯어 맞춘 건데 요것만 한번 설명드리면 근거라고 된 게 수안에는 승남 산천조에 그러니까 수안에는 동국여지 승남 산천조에 이 사람들은 지금 친절하게 안 써요. 그냥 잉크가 부족해서 그런지 그냥 동국여지 승남이라고 쓰면 되는데 동국여지는 빼고 승남만 써요. 그럼 보통 사람은 반박하고 싶으면은 저 책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승남만 써놨으니까 승남이 뭔지 알겠어요. 거기 수안군 산천조에 보면은 요동산이 있는데 요동산이 갈석산 아니냐 하는 이야기예요. 요동산은 요동산이고 갈석산은 갈석산이란 걸 뭐 굳이 말씀드릴 필요도 없죠. 그 다음에 방원진 석성이 있는데 이 방원진 석성이 만리장성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우리가 봤지만 만리장성은 뭘로 쌌어요? 벽돌로 쌌죠? 자연석을 다듬어 싼 석성은 우리 동민족한테만 있는 거예요. 중국엔 저런 석성이 없어요.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갖다가 그냥 이나바위아기치가 한 걸 그대로 추종한 게 지금 그대로 오는 건데요. 여기 지금 중국 하북성에 가보면 지금도 산에 갈석단이 있고 신학갈석이라고 갈석단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바로 갈석단에서 동쪽으로 조금 더 가면 있는 지금 현재 만리장성의 동쪽 끝인 산해관이 있고 그런데 우리가 얼마 전에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날았던 뭐 45억인지 47억을 들여가지고 동북아 역사 지도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 동북아 역사 지도에서 한사건 위치 비정한 것과 이 중국 동북공정 차원에서 만든 중국 사회과학원의 중국 역사 이 지도집 이 두 개가 똑같아요. 똑같은데 단지 수성현 요거만 갖다가 하나 이 중국은 평양 서쪽에 해놨고 이 한국권은 이병도 학설에 따라 가지고 이 황해도 수안에 해놓은 요거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폐수로 청천강, 열두 대동강, 낙랑군, 조선현, 폐수현, 중지점대 이게 다 똑같아요. 이거 만드는데 45억이 들었다는 건데요. 이거 저희한테 만들려고 그러면 이거 얼마면 만드는 줄 아세요? 얼마 들겠어요? 45억에 뚝 잘라서 4억 5천, 4억 5천 안 들어요. 더 잘라서 4,500도 안 들어요. 더 잘라갖고 450만원, 450만원도 안 들어요. 복사비만 있으면 됩니다. 복사비에다가 이병도 학설과 중국 학설이 다른 것만 찾아가지고 이병도 학설 집어넣어 놓으면 그대로 똑같은 거예요. 이거 만드는데 대한민국 국민세금 45억 원 들어갔어요.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고조선 쪽을 갖다가 자기는 홈페이지에 올렸던 건데요. 저희가 이제 문제 제기하니까 지금은 이걸 내렸는데 뭐라고 쓰여져 있었냐면 위만조선은 그 왕성인 왕엄성이 현재의 평양시 대동강 북안에 있었는데
현재 평양시 대동강 북안에 왕엄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위만조선의 왕엄성이에요. 그게 대동강 북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는 위만조선과 한의 경계 역할을 한 폐수가 지금의 압록강이라는 점, 위만조선의 도읍 부근에 설치된 낙랑군 조선현의 취소가 지금의 평양시 대동강 남한의 토성동 토성이라는 점. 여기에서 여러분 이걸 이해하시려면 두 가지 분리하셔야 돼요. 여기에 분명히 이 위만조선의 수도인 왕엄성이 어디라 그랬어요? 평양시 대동강 북쪽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그 낙랑군 조선현의 취소는 지금의 평양시 대동강 남쪽이라고 같은 지역 비슷하게 써놨죠? 그런데 여기에 통해서 열주가 지금의 대동강으로 규정되고 있다든지 하는 점을 통해서 입증된다라고 써놨어요. 그런데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이 열주를 대동강이라고 써놨는데 열주에 대해서는 중국사 다 뒤져보면 딱 한 번 나와요. 한 번. 열주의 위치에 대해서. 후한서 군국지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 낙랑군 하나에 열구현이란 현이 있는데 열구현은 열수의 입구에 있어가 열수라는 강의 입구에 있어서 생긴 이름인데 열수는 요동에 있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 사람들은 대동강이 요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져보면 다 거짓말들. 사료 찾아보면 단 하나도 맞는 게 없는 거짓말과 거짓말의 연속인데 이게 아직까지도 한국의 주류 학설이 하나뿐인. 그런데 지금 동북아 역사재단이나 그 동북아 역사지도나 이 사람들이 말이 사실이냐 아니냐 제가 어떤 그 사료적 근거 없이 제가 주장하면은 제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찾아보려면 중국사 자료를 찾아보면 되는데 한사군의 위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자료는 뭐냐면 한서 지리지입니다. 한서는 중국의 한나라의 정사죠. 그 한서에는 자기네 위치를 적은 지리지가 있어요. 우리도 세종실록 지리지가 있죠. 그래서 그 한서 지리지를 보면은 그 위치를 알 수 있는데 한서 지리지 뭐라고 써놓고 있냐면 한서 지리지는 뭐냐면 기자조선의 도읍지에 세운 거는 낙랑군 조선현이고 위만조선의 도읍지에 세운 것은 요동군 험독현이라는 거예요. 군이 다릅니다. 위만조선의 수도인 왕엄성에 세운 거는 어디라고요? 한서 지리지에 따르면 요동군 험독현, 요동군 소속이죠. 그리고 기자조선의 도읍지에 세운 거는 뭡니까? 낙랑군 조선현으로 군 자체가 달라요. 근데 이 사람들 조금 아까 본 대로 그 왕성인 왕엄성이 현재 평양시 대동강 북안에 있었는데 그러면 이 요동군 험독현인데 바로 위만조선 도읍지 왕엄성 자리에 세운 게 요동군 험독현인데 그러면 대동강 북쪽이 요동군이란 이야기예요? 벌써 기본 자체가 안 맞죠? 제가 우리 쪽 사료 갖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다 중국 사료 갖고 하는 게요. 중국 사료의 기본부터가 달라요. 그래서 먼저 낙랑군 조선현 자리의 위치를 찾아보면은 중국 사료에 많이 나옵니다. 후한서 광무제본기에 보면 서기 30년에 낙랑사람 왕조가 낙랑군을 근거로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낙랑군은 옛 조선국이다. 요동에 있다. 요동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또 송나라 때 태평환욱이란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하북성 노령현 조선성은 곧 기자가 은나라로 봉함을 받은 지역이다. 노령현이 어디냐면 아까 저희가 본 갈석단 북쪽으로 조금 더 가면 거기에 지금의 하북성 노령현이 있어요. 거기가 바로 기자가 은나라로 봉함을 받은 지역이다. 기자조선의 수도라는 거죠. 그 다음에 명나라 때 일지록에 보면 여기도 보면은 조선성이 영평부 경내에 있는데 기자가 봉함을 받은 지역이다. 영평부가 바로 현재 하북성 노령현입니다. 청나라 때 쓴 독자방역 규요에 보면은 노령현 신창성, 지금의 영평부를 다스리는 곳이다. 여기에
또 조선성이 있는데 영평부 북쪽 40리고 한나라 낙랑군 속천이다. 그러니까 중국 기록은 아주 고대 사료부터 청나라 사료까지 낙랑군 조선에는 다 어디 있다고 말하냐면 지금의 하북성 노룡현에 있다고 중국 사료는 일관되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21세기에 뭐라고 써놨어요? 낙랑군 조선현을 대동강 남쪽이라고 써놨죠? 그러면서 입증된다. 뭘로 입증돼? 입증되긴 여기가 입증되는 거지. 하북성 노룡현이라는 것이 중국의 고대 사료에서부터 청나라 때까지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한서 지리지는 요동군 함독현을 어디라고 말하냐면 먼저 요동군 함독현은 응소가 말하길 조선왕 위만의 도읍이다. 그 다음에 강물이 험한데 의지했으므로 험독이라고 불렀다고 말했다. 신차는 왕엄성은 낙랑군 폐수의 동쪽에 있는데 이것이 험독이다라고 말했다. 안사고는 신찬의 설이 옳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중국 기록에는 위만조선의 자리에 세운 험독현은 그러니까 왕엄성 위만조선의 수도인 왕엄성 자리에 세운 것이 요동군 험독현인데 그 험독현은 뭐냐면 위치가 뭐라 그랬냐면 왕엄성은 낙랑군 폐수의 동쪽에 있다. 그래서 위치를 보면은 폐수의 동쪽에 요동군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낙랑군 폐수의 동쪽에 요동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식민사학에서 말하는 대로 낙랑군이 평양으로 치면은 요동군은 평양 옆에 이렇게 강이 흘러 있어야 되죠. 평양 옆에 이렇게 뭐 경기도나 이쪽 강원도나 이렇게 세로로 흐르는 강이 있어요? 그럼 강이 없으니까 그럼 동해에다가 요동군은 배치할 겁니까? 앞뒤가 맞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중국 사료에서 말하는 건 낙랑군은 요동군보다 더 서쪽에 있어야 되고 낙랑군에 폐수란 강이 흐르는데 그 폐수를 건너서 요동군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요동군의 위치를 볼 때요. 지금은 요게 요하입니다. 요하. 요게 요동반도고 요게 요하인데 그래서 지금은 요동반도 동쪽을 요동이라 하고 서쪽을 요서라고 하는데 이거는 한 1000여 년 전부터 생긴 거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한나라 시대 때 요동은 여기가 아니라 이 일대가 요동이에요. 이 일대가. 지금의 그 하북성 이 일대가 요동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요동이라고 쳐도 지금 우리가 조금 아까 본 이걸 다시 한번 보면 낙랑군 조선현이 여기 있고 요동군 함독현이 오른쪽에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중국이 지금 여기가 요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요동이 여기니까 낙랑군은 최소한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죠. 중국 기록에 보면 여긴 도저히 있을 수가 없죠. 이게 평양에는 다 이게 중국 기록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중국에서 동북공정차 안에서 만든 건데 이 동북공정차 안에서 만든 이 지도에 보면은 낙랑군은 여기에 갖다 놨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사기, 하봉기, 태강지리지에 낙랑군에는 수성연이 있고 갈석단이 있고 만리장성이 시작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수성연을 여기다 갖다 놨고 평양 옆에 만리장성도 여기다 끌어다 놨는데 갈석단은 여기다 못 그려놓고 여기다 그려놨어요. 자기네 스스로가 동북공정 논리가 파탄났다라고 자기네 지도로 동북공정 지도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여기 최소한 여기 식민사학자들보다는 중국 사람들이 조금 더 학문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까 뭐라 그랬죠? 요동군 험독현 그러니까 위만조선의 왕성인 왕엄성의 자리에 세운 거는 어디라 그랬어요? 대동강 북쪽이라 그랬고 요동군 험독현은 동북아 역사재단 홈페이지에서 그 대동강 북쪽이라 그랬고 낙랑군 조선현은 대동강 남쪽이라고 해서 다 여기다 묶어놨죠. 그런데 중국 이 역사 지리집은 요동군 함독현은 여기 지금 현재 요하 부근에
중국의 요녕성 안산시 태안읍이 있는데 여기에다 그려놨어요. 요동군을, 험덕현을. 이 사람들이 조금 더 중국 동북공정이 여기보다는 조금 더 양심적이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소한. 여기까지는 맞네. 중국 니네가 인정했으니까 옛날 자료 갖고 할 것도 없고 지금 니네가 그린 지도에 이게 중국 공식 지도집이에요. 담기양이란 물때에 아까 말씀드린 산해관이 있잖아요. 여기가 산해관인데 산해관 이쪽 동쪽은 중국 사람들이 자기네 땅으로 원래 생각 안 했어요. 만리장성을 누구 막으려고 쐈어요? 이렇게 동쪽 막으려고 싼 거지. 장성이란 건 뭡니까? 그 안쪽은 자기네 땅이고 바깥쪽은 자기네 땅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쌌었는데 어쩌다 만두를 먹게 되니까 이 담기양이라는 사람이 대대적인 역사 왜곡을 합니다. 이 만두를 영균 위기에 먹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모든 역사를 다 바꾸는데 그나마 요동군 험덕군은 지금의 요동군 여기다 갖다 놨어요. 왜냐하면 요동군이라고 돼 있잖아요. 요동군. 요동군 험덕군을 그럼 여기다 갖다 놓으면은 자기네 스스로가 말이 안 되니까 여기다 갖다 놨어요. 그러고 이 사람들을 주로 만들 때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이론서가 있어야지 이론서를 지도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 동북아 역사 재단에서 발주한 동북아 역사 지도집에서 40여 년 가지고 만든 지도집에서 독서를 끝까지 안 그려놨잖아요. 왜 안 그렸냐? 이 사람들 독서가 읽을 거라는 이론서가 있어 논문이 그거 보고 안 그린 거예요. 그 똑같은 이론이 이 사람들이 중국 역사 지도지 이론 설명서가 학문대천이란 책인데 여기에 동북권이 있어요. 중국에서 만주 이쪽 지역을 갖다 동북지역이라고 그러죠. 동북권의 요동군은 뭐라 그러냐면 험독, 그러니까 이만대선 왕엄성 자리에 세운 험독선은 후한때 요동족국에 속하게 되었다. 또한 요동족국에 소속된 각서는 모두 유하 서쪽에 있었는데 험독 천연만 조선반도에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 가장 중요한 지점이 자기들이 동북공정 지도로 만들면서 동북공정 지도 이론서에 뭐라고 썼어요? 험독 하면만 조선반도, 한반도에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말은 뭡니까? 최소한 우리가 지도에서 본 여기로 해놨으니까 여기까지는 그네 땅이 아니라고 지금 중국 동북공정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스스로가 한사군의 한반도 국도에 있었다는 동북공정이론에 앞에 합판난 걸 자인한 건데 그러다 중국 자기네 자료가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볼때 한국을 얼마나 한심하게 보겠습니까? 자기네가 이렇게 해놨는데도 자기네가 이렇게 해놓을 때 저 사람들도 좀 숨기면서 했는데 할 수 없이 한 거예요. 노동전 한국판이니까. 그런데 한국 국가들이 거길 갖다가 지금 신앙이라고 주장하니까 이 사람들이 스스로 넓히기만 하는 거고 스스로 넓히라겠어요. 정말로 왜 그러냐. 우리나라 국가적인 망신당하는 것보다 사실은 이게 더 심한 일이에요. 중국에서 이론서와 지도로 여기까지는 지금의 요령성 안산시 태안읍까지는 여기가 요동의 신대천이가 이만대선의 자리에서 신대천이가 여기가 이만대선의 도시가라고 중국에서 지도로도 말했고 거기는 이론서로도 험독하면만 조선반도에 있는 것이 불가능하다 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왜 거기 있으니까 지금 천한 거예요.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 45억원을 가지고 만든 이 지도에서 이 정부가 역사재단에서 발표한 중국과 역사 지도에서 한나라
고구려의 정대를 갖다가 이렇게 들어가서 아까 저희가 이 그려낸 이게 뭐냐면 중국에서 주장하는 이 만리장한 거를 그대로 그려낸 거예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만리장한 한번 봤죠? 우리는 그거예요. 이 만리장 보는 사람들은 하늘에서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런 만리장이 있다는 걸 하나 한번이라고 들어보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날 이걸 갖다가 이 수상령으로 그려놨잖아요. 이것이 고구려가 중국과의 국경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으면은 여기에는 강으로 치면은 대동강, 신천강, 압록강, 신강이 있고 이쪽에는 신맥으로 치면은 강릉강로, 신항강로, 강덕강로, 신화, 신만을 생각하면 다 신호를 잘려야 돼요. 우리가 지금 북한하고 유적으로 이제 이 수정강이 되졌는데 인중강이 이상하게 버리죠? 인중강 때문에 프로가 벌써 비교하기였어요. 왜냐면 인중강 딱 나눠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강이나 대동강이 지정되었으면은 그 나라 시간상으로 보면 대동강이면 대동강 북쪽은 북한 쪽, 남쪽은 남한 쪽 한 명씩 수비도 비슷하죠. 인중강은 서로 양쪽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시간이 돌파트리가 돌파하면서 하는 건데 인국점선에 따르면은 돌파트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서로도 잘리고 한마디 서로도 잘려야 되는데 그래서 국도에서 진출해 갈 때 백지도 만든 수준가나 절도가 나가고요. 국도인들 앞에 상당히 생각이 유명하겠습니다. 이 고구려가 중국의 국경선은 수로로 나눴는데 수로로 나면 하루도 국도가 뭡니까? 어떤 하루에 고구려와 중국이 국경을 한가상을 서로에서 수로로 잘리고 서로로 국경을 따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들어보니까 이분이 학교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상하고 확인하고 있는데 한국까지 완전 다 터지게 됩니다. 한국까지 어느 한몇 년도에 고구려하고 중국까지 국경이 서로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요. 사람들은 뭐냐면 아까 임신할 때죠. 한살 주기에 의하여 임신할 때죠. 그 중국에서도 이 무동을 선택해는 원형만 안산들이 왔는데 세상으로 들여놨죠. 인간으로 본 분도 하나도 없어요. 누가 따지면 그런 분들이 한국까지 나옵니다. 그럼 누가 정말 한국까지 몇분 확인할까? 한국까지 어느 왕 몇 년째 나옵니까? 면 기계야 생각이 안 납니다. 생각이 안 나게 뭐하는 애가 도둑 맞으니까 이런 게 한국의 소위 말하는 무슨 실증사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실증사학이라고 한마디 말씀드리면 그 사람들이 실증사학 이야기하면서 누굴 이야기합니까? 랑토 이야기하죠? 랑토의 실증사학은 이런 게 아니에요. 랑토의 실증사학은 뭐냐면 랑토는 무슨이 나누면서 고구려를 항상 유럽과의 전방이에요. 유럽은 그냥 프랑스 같은 분이지 랑토가 실증사학을 이야기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비록 전방이지만 우리도 그냥 서로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일상하면서 우리도 기술사를 실증사라는 그게 인도스니까에서 실증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인도스니까 어디 인도스니까 한반도 북쪽을 할 때는 중국 인도스니까 한반도 남쪽을 볼 때는 일본 인도스니까 북한 인도스니까 그러니까 자기네 생내가 드러날 것 같으니까 저희같이 그야말로 저희가 특징, 사료 가지고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료 가지고 이야기하면 특징이라는 거, 인도스이라는 거. 아니, 사료가 그렇게 나와서 주장하는데 사료 없는 걸 갖다 주장하는 이 사람들이 인공국수주의자고 중국국수주의자들이에요. 저희는 지금 말씀드리는 게 제가 뭐 상당히 이야기했어요. 이런 거 중국에서 가서 이야기합니까? 뭐 가서 이야기합니까? 중국 사료 가지고 다 이야기하잖아요. 중국 사료에 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중국 사료에 나와 있는 걸 이야기하면 그게 국수주의도 문제고요. 사람들은 자기가 일본 국집하는 거, 중국, 첫 번째, 군인도 국집하는 거 한국까지 알아보는
이게 4세기 때문에 4세기에도 한반도 남부에는 신라장 그려놓고 백제장 그려놓고 가야장 그려놓고 그런 사람들은 그냥 모르고 여기에 아프마트에 찾아보면은 그래서 어느 위원이 질문하지만 백제 그렸습니다. 이 사람들 그린 거는 이 백자 마법자 써놓고 어떤 뭐냐면 백자 위에 백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중국의 삼국지 위기 동의전에 보면은 거기 상한제가 나오고 거기에 상한제는 뭐냐면 나한, 비난, 변환이 있는데 나한은 50가지의 소국, 비난, 변환은 12개 소국 합쳐서 38개 소국이 그리고 버린다. 그 중에 하나가 백제국이 그 중에 하나가 이거 하루국이다라고 해서 그렇게 그려놓고 나서는 한국까지 비민하고 중국 시대에 나와 있는 이 78개 소국을 그려놓고 나서 그렸습니다. 사람들 진짜 전문가가 딱 이야기하자면 그냥 계속 거짓말을 계속 쓰는 거예요. 한국까지는 이 4세기 때면은 이미 백제가 다 이쪽 장악했고 신라가 이쪽 다 장악했고 아래 이 가야가 있는데 다 없다는 거예요. 78개 소국이 우분된다는 겁니다. 이게 일본 신화사들이 주장한 거예요. 왜 주장했느냐? 그래야 아까가 나오고 인간적으로 그래서 이 대한해역, 이 섬의 산이 시간이 험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가을부터 봄까지 배가 못 다닙니다. 그러면 한반도 남부가 중국에 힘들면은 어떻게 되냐면 일본에 되게 힘들면 가을에 한반도 남부에서 인도태양운동이 일어나면 봄까지 배가 못 다니니까 봄까지 한가지를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국사기에서 말하는 대로 백제가 강력한 고대국가고 신라가 강력한 고대국가는 도저히 여기에 자기네 힘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간단하게 여기까지 각자를 먹는 거지. 사고방식이 아주 당신의 군대식 사고방식이에요. 군대도 그냥 일본 군대식. 우리가 주장하는 게 일본군 참모본부라 그랬죠. 그 일본군 참모본부 이쪽 사람들이 한국까지 소식으로 90년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까지 한국 고대사하고 하나뿐인 정설이에요. 일본군 참모본부에서 발전된 걸 갖다가 이 신라소프트라는 사람이 한국까지 소식으로 90년을 주장하는데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면 한국까지, 특히 한국까지 신라본부의 상대 이 부분에는 흔히 왜 지금 노인에 관한 기사가 잘못 추구하게 포함되어 있다. 한국까지 신라본부의 왜에 관한 기사가 많다 해서요. 어떤 사람들 정신상에 왜죠? 그러므로 그 기사는 일본적인 조사기와서도요. 우리 일본의 상대사를 증명하는데 중요한 사례인 것 같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한국까지 상대 부분이 역사적 사실의 기대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은 동방아시아의 역사를 연구한 현재의 학자들 사이에서는 거의 이론이었기 때문에 그에 관한 기록 역시 마찬가지로 사료로서는 가질 수 없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의미가 뭐예요? 역사학에서 한국까지 신라본기를 갖다가 초기기전을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어떻게 되냐면 다른 정치에 다른 역사사회를 보면서 다른 이 다른 역사사회가 있으니까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의미가 뭡니까? 동방아시아의 역사를 연구한 현대 학자들 사이에서는 거의 이론이었습니다. 이론이었으면 제가 이론이었고 자기가 지금 주장하고 자기네들이 주장하는데 저도 이론이 없는 게 누구냐면 아주 수다스럽게 이만희들이 티아마트 같은 하는 일본이 대성공동에서 일본이 지금 사실은 기독들이 모여가지고 이거 우리 사실 이렇게 말고 이거 기독력이나 일본 역사라는 것은 결론은 뇌에 관한 기록 역시 마찬가지로 사료로서는 가치가 없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 핵심은 뭡니까? 이건 보죠. 일본 설계에 나오는 기록하고 한국사기 신라본기에 나오는 외화도 아주 달라요.
한국까지 신라본주에 나오는 예는 뭐냐면 이게 해적수준이에요. 해적이나서는 배가 고파서 훈련이 되니까 훈련 구조라고 하려면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해적 소수의 해적들이 한반도 남부에 식민지를 설치하고 200년 동안 지배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삼국사의 초기기록을 가짜로 모으자 라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저기 이광재 광국회 이동규 회장님 회장님 말씀 들으면 내년은 좀 신청한다니까 그때 제가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릴 건데 오늘은 시간이 짧으니까 이 백제사에 관해서만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요. 우리는 지금 국정교과서 시끄럽죠? 국정교과서도 문제 많고 거민정보다 문제가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국정시절부터 국정교과서를 반대해왔고 거민정 시절 때는 거민정 자체를 반대한 게 아니라 거민정 교과서에 고대화 서술 부분에 문제 있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국정은 말할 것이 없는 거고 국정은 지금 그렇게 북한 하면 동국으로 모는 사람들이 북한의 국정이에요. 북한을 그렇게 북한에서 하는 도입체제대로 국정으로 가자라고 막 하는 건데 우리나라 같은 인주체제를 선택하고 있는 나라는 여기다가 하나만 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국정교과서에 뭐라고 써놨냐면 백제 부분에 백제는 한강유역으로 세력을 확대하려던 한해 9년을 막아내면서 성장하여 한해 9년이 바로 한사군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한사군이 지금 황해도 일정이 있었다라는 전제를 쓰고 있는 거죠. 3세기 중엽 고유왕 때 중앙국정국서에 토대를 형성했다. 3세기 중엽 고유왕 때 백제를 건국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거는 2003년도 국정교과서인데 고교 2011년 거민정교과서 뭐라고 썼냐면 3세기 중엽 고유왕 때 이르러 중앙국정국서에 기초를 마련하여 예전에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백제를 삼국사기에는 백제 언제 건국했다고 써놨어요? 1918년에 온대왕이 건국했다고 써놨죠? 이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1300년에 싹둑 잘라가지고 고유왕 때 건국했다는 겁니다. 그 근거가 뭐냐? 이정도 씨가 나의 연구한 바로는 엄밀한 의미의 백제 건국은 온도로부터 제8대 되는 고유왕 때 되었다고 믿는 바이다. 자기가 이정도 씨가 나는 고유왕 때 되었다고 믿는 바이다. 라고 하니까 이것 따라서 그대로 국정이고 거민정이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비판해야 되는 건데요. 그런데 2005년에
일본 학자들이 모여서 한일 역사 공동연구위원회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걸 왜 만들었냐면, 한국의 딩거딩거 청년하고 이제 일본
이름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발전합니까? 그렇게 살던 걸 어떻게 발전하면 그런데 강하게 중요한 시점들과 지정하겠다는 것들은 아까 국민문화재에 대해서 2011년에 한국사전의 방송국을 다시 발굴했습니다. 이거를 지내려면 만들어 보니까 요즘 일종의 대학원생 중에 한국사전이 최대 시장을 시켜서 시장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보고왔어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다시 발굴했는데 여기에 백두에 수명받으니까 삼색이 나오고 이렇게 뭐냐면 아까 우리가 본 거는 한학교성 이 발굴 결과고 이 사람들은 인성적 발굴 결과 가장 느꼈을 때는 인성적 아메리카에 축제되고 이걸 갖다가 미국과 영국에 분석을 이루어서 해가지고 막 미국과 영국 학교에 가능해서 입장하는 것처럼 지금 무슨 대단이다 하자 그것만 범죄가 아니고요. 이게 범죄이 아닙니까 이게? 나라 돈 가지고 다른 나라는 없는 것도 만들어서 사실로 하는데 2000년도에 방사성 공룡을 특정해가지고 20세기 때부터 특정걸로 나오면 받아들인구만이지 이걸 부정하기 위해서 또 나라성 끌어들여가지고 공성벽 딱 해서 3세기 후반에 이후부터 축제되기 시작했다라고 기기됐어요. 자유로움이 그렇게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 같은 사람 없으면은 그냥 자기들끼리 탁 걸려가지고 그냥 가면은 생각해서 2000년代나왔어. 이거 앞으로 운영하면은 그냥 하지못하고 이렇게 자기못하고 축제를 가는 거예요.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이걸 대처하려고 한마디로 공정만 개발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아까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순서 백제인들이 음양군수가 있는 의하여 시작된 것입니다. 이게 백제 발전되는 것인데 아까 이정도 선생님이 화장실에서 용변보다가 깨달았다 해도 받아들이고 풍속에서 깨달았다 해도 받아들이던 사람들이 느닷없이 왜 주제 이정도 선생님이 삼성에 백제가 건국됐다라고 하는 것도 왜 부인하게 나왔을까? 이것도 미스터리죠. 이 정도의 선생님이 있다는 게요. 쓰다시피가 한국사기에서는 저희는 백제, 대왕 이전의 백제에 관한 기사는 모두 사실로서 묵혀내온 것이고 그것은 한국의 사가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 정도는 대왕 때 건국됐다고 주장하면서 이것도 버리고 쓰다시피가 대왕 다음에 13대 전초고왕 때 백제가 건국됐다. 그러니까 대왕 이전의 역사는 믿을 수 없다라고 하니까 전초고왕 때 건국됐다. 라고 국민세기와 대한민국 국민세기 가지고 한일역사 공동연구위원회가 주장한 겁니다. 지금 여기 가보면 석천동 있죠? 석천동. 여기 가보면 뭐라고 써놨었냐면 석천동에 거대한 고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다 파괴해서 그렇지. 강제포대왕, 강수왕 고분 못지하는 이름 자체가 석천동이잖아요. 석천동 돌마을. 근데 거기에다가 있는 거 끌어모아갖고 비슷하게 해놨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놨었냐면 전초고왕의 무덤이다. 아무 식으로 써놨어요. 전초고왕의 무덤이란 근거가 어디 있는데 그냥 나서 모르면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전초고왕 가지고 막 위대하게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백제 이 사람들 머릿속에 백제가 이만한 이 피라미드를 이만한 돌무덤을 만들 수 있는 거는 백제가 전초고왕 때 건국했으니까 전초고왕 때 것이다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시사잡지나 이런 데서 쓰면서 이 전초고왕 됐다는 근거가 하나도 없다라고 썼더니 요즘 가서서 뭐라고 써놓은지 아세요? 그 얘기를 써놨어요.
드라마 금포고왕 이렇게 해가지고 해놨어요. 이 사람들은 가납게나 어떻게 하면 우리 역사 특수할까. 금포고왕 근거가 없으면은 그냥 차라리 백제 왕의 무덤인 거는 확실한 것 같은데 누구의 것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써놓으면 그나마 쓸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의 스승님은 이 정도 선생님 학교를 반대하면 안 되지. 이게요, 한다는 게요. 이 정도 아니지. 우리 진짜 스승님은 뚜가스키 선생님이고 이만희지 선생님이고 시어마스 야스카지 선생님이지. 어떻게 이 정도 그 아래지 어떻게 우리 일본의 선생님들을 갖다가 다음에 일본의 선생님 학교를 갖고 가지 만드니 전 아니지. 이게요. 제가 여러 번 질문 받았습니다. 뭐냐 옛날에 서울법대 학장하시던 최태영 박사님이 고도가 연구하셔가지고 이정도 씨 이렇게 제가 이정도 씨가 제가 이제 잘못 봤다라고 했다는 보도 있었죠. 그랬더니 이제 교자들이 이정도 씨가 내망나서 그랬다는데 이건 단순히 이정도 씨 한 사람 북한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 구조 거대한 카르텔이 있는 거예요. 요즘은 윤날본부까지 되살아났는데요. 이 쓰다스키트는 윤날본부를 갖다 요만큼 쓰다스키트 터져나온 거 그린 겁니다. 지금 진여일사라잖아. 요즘은 이만큼 올라가더니 전라도까지 전부 다 그려놓고 이 제주도까지 다 이제 일본이 지배했다고 해놨는데요. 여기 국내 학자 같은 게 가야인나 제주도까지 그려놓고 이게 이제 일본의 후서사 교과서에서 가야인나 여기 인나 가라 이 후서사 교과서가 일본 구급파들이 만든 일본 구급파 교과서인데 똑같아요. 구도가 여기 장교포대왕도 그려놓고 이 구도 똑같이 그려놓고 장교포대왕도 그려놓고 그런데 참 한심한 게 이 장교포대왕비는 그나마 장교포대왕비 사진 찍는데 이건 장교포대왕비가 아니에요. 이분들 공간으로 보면 진짜 좀 생각하지 말고 좀 공부 좀 해보라고 말하고 싶은 게 관계세대왕비 구경도 못해봤는데 엉뚱한 데 갖다 놓고 관계세대왕비라고 써놨어요. 그런데 이 주장이 누가 한 거냐면 바로 윤날본부가 전라도까지 있었다라고 주장한 게 시어마스 야스카즈인데요. 시어마스 야스카즈가 일본인들이 처음에 가야를 윤나라고 주장한 게 일본군 참모본부에서 주장한 게 갖다 쓰다스키트가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러다가 그게 이만희식 이유라는 조선한국부 학자가 경상북도 고령으로 확대시킵니다. 이걸 갖다 시어마스 야스카즈가 전라도까지 확대시키는데 한 사람들 들보면 가관이에요. 예를 들어서 일본 서기에 탁순이란 곳이 나와요. 탁순. 탁순을 갖다가 일본 서기에만 나오고 삼국사기 성경사에 이렇게 안 나오죠. 탁순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거기들끼리 대주라 그러고 뭐 창원이라 그러고 하는데 탁순에 대해서 뭐라고 나오냐면 일본 서기에 보면 백제의 사신이 탁순에 와가지고 일본으로 가는 길을 물어봤다는 거예요. 백제의 사신이 탁순이 대구면은 대구에 가가지고 백제 사신이 대구에 가가지고 내륙인 대구에 가서 일본으로 가는 길을 물어봤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말이 됩니까? 내륙에 가가지고 대구 내륙에 가가지고 일본 가는 백지를 물어본다는 게 말이 돼요? 이게 이런 게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서기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 인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기록들은 삼국사기에 나오는 고구려, 백제, 신라를 보면 도무지 해석이 안 돼요. 심지어는 뭐냐면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서로 닭 우는 소리, 개 짖는 소리 가지고 그 개가 어느 집개인지 알 수 있다고 나와요. 백제에서 개가 콩콩하고 짖으면은 신라나 고구려 사람이 아저도 누구 집개다 알 수 있어요? 일본 서기엔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북한의 김석평이라는 이 학자가
중국설, 일본 해변에 나오는 도그레베스나 가라 뭐 이런 것들은 한국적의 도그레베스나 가야가 아니고 이쪽에 있던 중국이 일본 열도에 진출해가지고 쓰는 소국이다. 이렇게 주장해가지고 엄청난 선생님을 일으켰어요. 그때 일본 학자들이 엄청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맞아요. 그 위치가 어딘가에 대해서는 더 논의해야 되지만, 그 일본 해변 나와 있는 기록들을 보면은, 이건 도저히 한 나라라고 볼 수 없는 아주 작은 소국들 이야기예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일이 있냐면, 왕수왕 때 도그레베스의 승나 사진이 한꺼번에 일본에 도전받았다는 거예요. 동시에 와가지고. 그러면 왕수왕 때 도그레베스의 승나 사진들이 우리 일본에 도전받 들어가 있으니까 어디 한 번도 모이시다 하고 모여가지고 일본에 가가지고 야마도에 가가지고 우리 동전으로 와서 도전받 들어왔습니다. 이건 말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북한의 김석평 이종이 중국설, 한국 함안에 일본으로서 중국설 제기해가지고 엄청 쇼크를 줬어요. 그래서 이 쇼크 속에서 이 북한 학자들이 주장하는 거는 민나의 위치가 지금의 일본의 오카야마현 TV선이다. TV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한국 학자들 중에서 일본 고급화를 추종하지 않는 학자들은 100%다 일본 열전으로 규정하는데, 일본 열전을 어디로 규정하냐면, 대마대로 규정하는 것이 많고, 왜 그러냐면, 일본 설계 보면, 민나의 위치를 말할 때, 위쪽은 바다로 가로막혀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가야는 위쪽이 바다로 가로막혀 있어요. 대마도로 규정하는 학자들이, 최재석 교수님이 문화상 선생님이 여러 군데 많고, 그 다음에, 지금 일본의 큐슈, 가장 북단인 큐슈 있잖아요, 부지. 여기를 규정하는 또 학자들이 있고, 그래서 한국 있지 않아 북한 학자들, 그러니까 민나이 본부가 한반도 남부에 있지 않았다라고 보는 학자들은 전부 다 일본 열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일본군 참모본부하고 시가속 지키는 이메라고 주장한 것, 이마미시루가 경상북도로 끌어올린 걸 이시야마스 야스카이가 전라도까지 확대시켰는데, 이걸 이제 지금 들어와갖고 한국에서 아주 설계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독립운동 해주던 선배들이 살아나셨으면 진짜 이걸 뭐라고 말씀하실지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인데요. 이 시야마스 야스카즈는 어떤 인물이냐면 일본이 45년 패전하고 쫓겨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 학자들 사이에서도 상당한 반성이라고 우리가 순수해야 하는 학문, 순수해야 하는 역사학을 가지고 우리가 침략 도구로 이용된 거 아니냐. 이렇게 앞으로 반성하고 이렇게 하지 말자라고 해가지고 상당한 반성을 지니는데, 이 시야마스 야스카즈는 거꾸로 1949년에 임나 흥망사를 써가지고 임나가 전라도까지 먹었다. 아주 거꾸로 써놔요. 뭐냐면 49년에 이게 뭡니까? 아까 우리 회장님이 일본의 마지막 총독 노부야키가 뭐라 그랬어? 우린 다시 돌아올 것이다. 딱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우린 다시 돌아온다. 일본인들이요, 우리 제주계 국민들이요, 좌절하지 말아라. 우린 다시 한국 정벌할 수 있다.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시야마스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냐면, 서울대 국사학과의 김원령 교수, 고고학의 수부라고 하는 분인데, 연세대 김용석 교수님 가서전에 보면 이분이 당시 서울대에 있다가 이제 연대로 온 분인데 수업하고 있는데 누가 쓰레기 때려는 게 나가보니까 당시 이제 서울대 지금의 교무처장하고 시야마스 야스카즈가 와가지고 김선생 수업을 중단하고 싶어한다. 제가 그거 보고 많이 놀랐어요. 이쪽이라면 안 놀랄 줄 알았더니 계속 놀라는 학생이 계속 나와요. 그거 보고 이 조선나 천수의 인간들이 해방 이후에도 들락날락거리면 왜 그게 했다는 이야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뭐냐면 이분 중간에
일본의 천리교 여기에서 세운 게 천리교인데 이 천리교는 인류의 시작이 일본에서 시작되었다는 일본 구구중의 해자지 구구이 종교 집단인데 인류의 그 시작에 거기산들에서 사람들 인사할 때 잘 돌아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자기는 인류의 본향에 잘 돌아오셨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김영석 선생을 초청하면서 하는 말이 이정도 선생이 천리교 초청받아서 갔더니 천리교 조복을 입고 그 예배에 참석하기로 했다. 그래서 예배에 한번 가봤어요. 아까를 한번 가보니까 천리교 그 교주 그거 뭐 강림했다는데 가운데 이렇게 나무 하나 해놓고 까만 도복 입고 저라고 박수 치고 저라고 박수 치고 이걸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놀랐으니까 더 이상 안 놀랄 줄 알았더니 공부가 역사지고 독도 안 그려놨죠? 그래서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독도 다시 그려오라고 5개월 기간 줬는데 또 안 그려왔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학습원 대학 교수인데 학습원 대학이 일본의 왕족들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 학습원 대학 출신의 유명한 사람이 뭐냐면 시오노 나나미입니다. 시오노 나나미 한국 사람들이 아주 자꾸 만들어졌죠? 그 로마인 이야기는 일본 제국주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시오노 나나미가 마침 그 위안부 문제 나오니까 바로 일본 고급화 입장 분석 실현해가지고 사장님들에게 잘 설명해야 된다. 이 사람들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강론은 앞으로 3시간에 3번에 걸쳐서 더 이제 여러분께서 공부하실 거고요. 이 식민사학은 단순한 학술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학술 문제는 이미 끝났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 아니라 이거는 정치 선전이기 때문에 계속 오는 겁니다. 지금의 상황은 구한말과 비슷해요. 구한말에 소위 선생, 의정자, 이강년 선생 누가 사용시켰어요? 일본인이 사용시킨 거 아니에요. 조선인들이 죽인 거예요. 이강년 선생 보면은 당시의 법원이 성리원인데 거기 잡혀갔습니다. 이강년 선생이 성리원 권리를 보고 너놈들은 국적이 어디냐? 조선입니다. 조선민이 왜 일본 앞쪽에 노릇하고 있느냐? 거기에서 판결 받고 거기서 돌아가신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디 강연 갔더니 그런 분들이 묵기를 지금이 조선의 뭐 어느 왕자하고 비슷합니까? 고종 말기하고 비슷합니다. 그랬더니 웃지 마시라고 해도 웃다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일본 구급화 논리와 자금이 지금 대거 유입되고 있고 매국화를 되게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고 여러분이 보통 항상 생각하시는 것보다 광범위하게 존재합니다. 하나 예를 들면 제가 물정을 못하겠어요. 벚꽃 우리나라 봄 되면 사방 벚꽃이잖아요. 그거 그냥 심은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태어나서 한 번이라도 벚꽃 손으로 심으신 적 있으세요? 없죠? 그 심는 돈 그게 다 어디서 나냐 이거예요. 꽃은 순수합니다. 그러나 그 꽃을 갖다가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그건 달라지는 이야기예요. 평생에 한번 벚꽃 안 심죠? 저희 고향 스테이집에 하다 보니까 봄에 대하는 분이 벚꽃 심는 왜 심지 마세요. 벚꽃 자체는 좋은 꽃이지만 이게 정치적으로 이미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쿠라가 여기 아마 여기 계신 분이 벚꽃 심어본 적 없을 거예요. 그러나 벚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우연인 것 같아요. 이게 세상 위에 심은 벚꽃들이. 그래서 이제는 학술 연구와 저희 같은 경우 학술 연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구구공동체 안에 시민운동이 병합돼가지고 조선총독도사관, 식민사관을 뿌리 뽑고 매국카르텔을 해체해야 이 나라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 그2의 광복운동 전개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와서는 이제 전국대 주장하면서 뭐까지 나갑니까? 독립운동사까지 부정하는 식으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엄중한 시기에
염려하시고 우리가 방향을 잘 잡아가지고 이 혼란스러운 시기일수록 역사 보면 답이 다 나와요. 이 방향을 잘 잡아가지고 이 혼란을 갖다가 전화 이복의 계기로 만들면 오히려 이 혼란들이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질 수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